클래시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봐 주시네요. 영상 잘 봤어요. 칼 가는 거랑 니트 늘리는 거랑 세면대 뚫는 거예요. 혹시 뭐 시계 추천이나 향수 추천, 뭐 지갑 추천 이런 거는 못 보셨나요? 엥? 클래시TV에서 왜 그런 걸 해요? 생활 꿀팁 유튜버인데. 네. Always be classy. 또다시 돌아온 이달의 추천템입니다. 3월 호. 이달의 추천템은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정말 내돈내산이거나 아니면 리뷰 의무 없이 선물을 받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고 괜찮다 싶은 제품들을 클로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리는 향수나 뭐 옷이나 지갑이나 시계 이런 것들 말고도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사게 된 좋은 생활용품이나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번에 프라이팬에 이어서 클래시TV에서 이걸 소개해도 되나 싶은 아이템 한 개와 향수,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또 향수가 있고요. 바지들이 있습니다. 클래시의 소비관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고 나서 엄청 제가 마음앓이를 했던 바지들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의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생활용품, 향수, 옷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클래시의 소비관 컨텐츠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를 주셔서 이달의 추천템에 넣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가습기예요.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 습도 같은 경우에는 50도에서 60도 이렇게 되게 높게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엄청 열심히 리서치를 했습니다. 저는 또 어쨌든 뭐 이런 전자제품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전문적인 리뷰를 하시는 분들 채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습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기화식,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내부에서 무언가를 이제 적셔서 그걸 이제 팬 같은 선풍기 같은 걸로 이제 날려서 내보내주는 형식을 이제 기화식이라고 하는데, 빨래를 방에 널면 방의 습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음파식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로 엄청 미세하게 강한 떨림을 줘서 그 정말 미세해진 물방울들이 이제 밖으로 배출되게 해주는, 그게 이제 초음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열식은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으면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제 습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잖아요. 그걸 이제 가열식이라고 합니다. 장단점을 좀 설명드리면, 기화식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어렵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배제를 했고, 가열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생적이죠. 왜냐면 끓여서 쓰기 때문에. 근데 구조 자체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청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열식도 제외를 했고, 초음파식은 청소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세균 번식이 쉽다는 거, 세척을 좀 자주 해줘야 된다는, 그게 이제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신생아와 산모가 있으니까 위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른 게 초음파식 가습기인데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테인리스 가습기라고 홍보를 하는데 사실 안에 물이 담겨있는 통을 보면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아요. 물이 담기는 통도 그렇고 물이 빠져나가는 경로도 그렇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야 위생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제가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매를 아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디오랩.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13만 9천 원 정도. 분사량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는 타이머입니다. 2시간, 4시간, 6시간, 9시간. 이거는 수면 모드. 좀 조용하고 약하게 이제 계속 나오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 수조가 스테인리스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녹이 잘 쓸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스테인리스 수조가 되게 좋은 게 이걸 직접 인덕션 위에 올려서 가열을 할 수가 있어요. 열탕 소독을 바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오토 기능이 있어요. 저절로 습도를 측정을 해서 가습량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캔만 딱 열면 물을 이제 쉽게 이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단점들을 얘기해보면, 세척이 쉽다고 해서 샀는데 이 수조는 세척이 쉬운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 안에를 이제 씻어줘야 되는데, 이 안을 씻으려면 당연히 솔 같은 걸 막 넣어가지고 씻어야 되잖아요. 이건 조금 번거로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식 가습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낙수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물이 천장에 닿았다가 똑똑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요거는 근데 소음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 그리고 튼튼이가 태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집안이 난리가 나겠죠? 키즈락 기능이 있어요. 아이가 이제 요걸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하지 않는, 그것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습도가 일단 여기 나오지 않아요. 습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물을 이렇게 하면 보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의 수위가 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또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까먹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달의 추천템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내돈내산입니다. 블루벤트라는 회사의 가습기인데, 블루벤트는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리버 옛날에 아시나요? MP3로 유명했죠. 이렇게 삼각형이었던 아이리버의 회사예요. 21만 9천 원을 주고 샀는데 인터넷 최저가를 보니까 18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테인리스 통 구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덕션에 가열을 해서 열탕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올려서. 그리고 4.5리터까지 들어가서 진짜 오래 써요. 약하게 틀면 거의 하루 종일 쓰는 것 같아요. 블루벤트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UVC LED 라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닫게 되면 이 라이트가 이 안을 쏘겠죠. 수조를 살균을 해줍니다.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좀 세균 번식이 저는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좀 잡아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이제 타이머가 있고, 파워 위에 있는 게이지는 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미스트라고 써있는 부분은 이 분무 량을 조절해주고 여기에 습도가 나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음파 가습기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거의 안 느껴져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잘 때 막 거슬릴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진동자가 여기 있어요. 수위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계속 수면 아래에 이렇게 머물러서 부드럽게 좀 물을 튕겨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디디오랩도 소리는 잘 안 나요. 둘 다 좀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척이 용이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척을 할 때는 요거 빼고 그리고 이 실리콘도 빠져요. 이렇게 들고 가서 세척을 하면 돼서 용이합니다. 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보통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분사되는 부분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상단에. 근데 블루벤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어요. 이렇게 나가요. 조금 위로 나가긴 한다. 아무튼 그래서 바닥 같은 데 놓으시면 안 되고 항상 어디 높은 데 올려놔야 되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디디오랩도 마찬가지인데 잠금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열려요. 누가 쳤을 때 넘어진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진짜 좀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잘 쓰고 있고 출산하러 갈 때도 요거는 같이 좀 챙겨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크래시TV 다운 아이템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향수입니다. 크리드의 히말라야예요. 크리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죠. 260년 정도 된 향수 브랜드이고 계속 그 한 가문이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6대인 올리비에 크리드랑 그의 아들 7대인 어윈 크리드 두 명이 주로 경영을 하고 있고, 크리드의 향수들은 크리드 가문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받은 향들을 향수로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이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히말라야 산맥의 그 웅장한 풍경을 보면서 만든 향수입니다. 이름은 히말라야라서 겨울에 좀 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봄,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향수입니다. 오늘도 사실 아침에 뿌리긴 했는데 처음에 딱 뿌리면 남자다운 시트러스 향이 나요. 레몬이랑 만다린, 베르가못 이런 탑노트가 느껴지고요. 거기에 이제 좀 따뜻한 우디 계열 향이 덧붙여져서 그게 좀 남자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라벤더랑 자스민 같은 그런 플로럴한 향이랑 같이 베리 향이 납니다. 주니퍼 베리. 근데 이게 굉장히 파우더리하게 나요.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잔향에 이제 샌달우드, 시더우드, 베티버 이런 좀 얼씨하고 우디한 향이 이제 남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크리드의 향수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엄청 깔끔하고 시원한 향인데 거기에 이제 고급스러움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뿌렸을 때 저는 몰랐는데 어제도 뿌리고 알렉스님이랑 계속 미팅을 다녔거든요. 마지막 미팅을 4, 5시에 갔는데 그때 제 옆에 앉았을 때도 이 히말라야 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뿌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회사에 출근할 때 데일리로 그냥 뿌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호불호도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약간 성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크리드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실버 마운틴 워터 있죠. 실버 마운틴 워터는 진짜 고등학생분들도 써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히말라야는 아니에요. 히말라야는 좀 어벤투스 정도의 연령대가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후반 정도부터 30대에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향수를 떠올려보면 디올의 소바주라든지 몽블랑의 레전드처럼 되게 남자다운 그런 향수들이 있죠. 그 향수들의 굉장히 시원하고 부드러운 버전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얼추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뿌릴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촬영이나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게 있을 때는 어벤투스를 좀 뿌려서 성공한 남자의 느낌, 좀 유능하고 지적이고 세련된 신사의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고, 큐티님이랑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일상에서 출근을 하거나 할 때는 히말라야를 뿌려서 캐주얼하고 부드럽고 쿨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알고 보면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장소를 옮겨서 바지 추천입니다. 클래시 소비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원래는 리서치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뭔가를 좀 구매하는 성격인데 원래 예정에도 없던 바지들을 괜히 이제 튜티님 따라서 백화점 갔다가 엄청 산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제가 진짜 잠자기 전에도 생각이 나고 며칠 동안 이게 사는 게 맞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샀던 바지들 중에서 이건 진짜 잘 입고 있고 클로버님들도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싶은 청바지가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질 스튜어트 제품이에요. 블랙 크롭 데님 팬츠. 질 스튜어트 같은 경우에는 니트류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저도 이제 니트류를 좀 가지고 있고 바지는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은은하게 워싱이 좀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이제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핑크색으로 뉴욕이라고 써있고 여기에는 질 스튜어트 줄여서 JN이라고 써있는 뭔가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좀 재밌었던 게 여기 질 스튜어트라고 써있는 머니 클립 같은 게 여기 들어있었어요. 저는 이제 키가 178cm에 74kg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86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폴로에서 구매한 연청인데 봄, 여름에는 사실 이제 연청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봄, 여름에 입는 옷들의 톤과도 굉장히 좀 매치가 잘 되죠. 폴로 청바지들의 핏이 좀 투박하잖아요. 근데 이 핏은 설리번 슬림 핏이라고 하는데 입어보니까 투박하고 클래식한 느낌보다는 좀 현대적인 느낌이 좀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중간 어딘가쯤의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 그리고 입었을 때 착용감이 되게 좋아요. 스판이 섞여 있어서 엄청 활동성이 좀 좋습니다. 얇기 같은 경우에도 뭐 사계절에 다 입을 수 있을 만한 원단이어서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연청이랑 같이 산 청바지가 요건데 조금 진한 중청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스판이 살짝 섞여 있어서 활동성이 좋아요. 연청만큼은 아닌데 어느 정도 활동성이 좋고, 요건 좀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이랑 이제 허벅지 부분에 있고, 마찬가지로 클래식과 현대 어딘가에 이제 있는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좀 잘 입고 있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면 브랜드 측에서 수선을 하는데, 폴로 청바지들 같은 경우에는 복사뼈 중간까지 딱 오도록 수선을 했어요. 이 정도 길이가 돼야 운동화 신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로퍼에도 많이 청바지를 좀 매치를 하니까 로퍼를 신었을 때도 딱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여름에 슬리퍼나 이런 거 신을 때는 롤업을 할 수도 있고, 이 정도 길이가 딱 좋은 것 같아서 수선을 좀 했습니다. 다음은 보너스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입고 있는 이 터틀넥 니트예요. 100% 캐시미어 니트인데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격이 79,900원이에요. 유니클로 겁니다. 유니클로에서 되게 오랜만에 뭔가를 사봤는데, 캐시미어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그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 보풀도 잘 안 일어나고 사이즈 자체가 좀 낭낭하게 나온 것 같아서 원래 엑스라지를 샀다가 라지로 다시 교환을 했고, 캐주얼하게 입으려고 구매를 한 거라서 수트 안에는 잘 안 입고 그냥 봄이고 하니까 야상이나 재킷이나 이 정도만 이제 입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호불호가 좀 갈릴 만한 유일한 부분은 뭐냐면 이 목 부분인데, 저도 타이트하게 붙는 터틀넥을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이 부분이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캐주얼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보고 한번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컬러는 흰색이랑 그레이 컬러, 차콜, 블랙, 와인, 브라운, 네이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컬러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 이달의 추천템 3월호를 진행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셨던 거를 제가 소개를 드렸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좀 있으면 4월이 되겠죠.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4월에도 클로버 여러분 모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Always be classy. 앉아. 옳지. 물을 이제 이 위에 뭐 주전자나 아니면 컵 같은 걸로 쉽게 이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자, 근데 이제 단점들을 얘기해 보면,